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공법단체와 화합행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전사 동지회가 정율성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광주를 색깔론으로 흔들지 말라며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학생에게 노트북을, 고등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학생이 책임져야 하며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는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오늘부터 나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일단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6개월 동안 운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추석 기획전을 10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때 아닌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율성 사업은 지자체에 맡길 일이라고 말해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5.18 단체와 화합 행사를 가졌던 특전사 동지회는 강기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깔론과 이념머리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 지역 5개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율성 역사공원을 빌미로 갈라치기를 하려 하고 있다며 낡은 색깔론으로 광주를 흔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정 운영을 덮기 위한 물타기,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진영 집결 꼼수를 멈추라며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이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민생, 또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느닷없는 이념 논쟁에 빠지게끔 만들었어요. 한편 보수 보훈단체의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는 올 초 일부 5.18 공법단체들과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추진했던 단체로 이번에 고발인으로 나선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5.18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여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모자결연을 맺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을 찾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발언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언론사 보도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보훈부와 당의 입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며 정율성 사업은 국민적 상식에 맞는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비구름대가 비껴가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당분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지나지만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같은데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용 저수지 안전 문제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저수지 안전성의 척도가 되는 안전등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안전등급이 양호하다던 저수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데다 대부분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광주 소촌 저수지입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 쌓은 제방이 뚫려 인근 도로와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같은 해 50일 넘게 장마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저수지는 모두 10곳.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안전 등급은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의 경우에 위험하다라고 보는데요.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를 보면 보통인 C등급과 양호인 B등급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 등급을 믿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로 유관 검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은 기관이나 용역업체의 직원 1명 이상이 분기마다 시행하는데 간단한 점검기구 정도만 사용할 뿐입니다. 제방 내부는 어떤 상태인지, 저수지 아래 설치된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등 겉으로만 봐선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방 안에서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누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물길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찾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누수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와 같은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누수인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설별 평가 항목과 기준이 있다고 해도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현장이 있고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분별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 B등급을 많이 이제 하고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C나 또 파손 등급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D등급까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공사 시설물 점검 129센터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있고 그 결과 D등급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진단 등을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점검 역시 이상 징후 등이 없는 한 유관 점검 방식으로 매긴 등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15,000여 개 중 17%만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관리자가 어느 정도 강우까지 저수지가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에 전문적인 점검을 하기 힘들다면 기본적인 정기 점검이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모녀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반쯤 남구 양림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를 마치고 나온 모녀의 얼굴을 맨주먹으로 서너 차례 가격한 뒤 이를 말리는 시민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나주에서도 필요한 시간, 필요한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가 오늘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빛가람동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창을 엽니다. 현재 위치에서 빛가람동 내 가고 싶은 위치를 누르자 7분 후 차량이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뜨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 위치가 뜹니다.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나주 콜버스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에서 호출을 하시면 택시 대신에 버스가 와서 여러분들을 태워드리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버스는 예비나 콜센터로 승객이 호출하면 노선과 운행 시간표 상관없이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됩니다. 다만 혁신도시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나주 구도심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경상북도 포항에서 콜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나주시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 시내를 운행하던 45인승 시내버스에 한두 명밖에 타지 않아 비효율성이 컸는데 콜버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버스를 놓치면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큰 차에 한두 명 싣고 다니기도 참 민망스럽고 서로가 우리도 이제 그전부터 이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게 수요 응답형 버스가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런. 이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인 나주시는
버스 5대를 운행해보고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 6개월 하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성과 분석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성과 분석해가지고. 나주시는 또 작은 마을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심 주요 거점으로 오갈 수 있는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여름 서남해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30도까지 오르며 고수온주의보가 이어졌는데요. 육상 양식장에서도 어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는 전남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에서는 기르던 광어들이 대량 폐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어 10만 마리를 기르는 전남 완도군 고급면의 한 양식장. 작업 인부들이 뜰채를 들고 죽은 광어를 떠내느라 분주합니다. 통로는 이미 폐사한 어린 광어를 담은 노란 바구니로 가득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렇게 5만 마리를 치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 폐사가 이어지면 한 일주일 안에는 그 10만 마리가 거의 다 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식장에서 광어 폐사가 시작된 것은 보름 전. 고수온주의보 속에 바닷수온이 29도에서 30도를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광어 양식장의 바닷물은 수심 10m에서 채취합니다. 현재 온도계는 27.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28도가 넘어가면 고수온 경보가 발효됩니다. 수온은 다소 안정됐지만 완도, 고흥, 여수 등 해역은 여전히 28도 이상 고수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사 피해가 신고된 광어 양식장은 30여 곳. 완도 지역 광어 양식장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수온이 상승해서 한꺼번에 4도, 3도에도 4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완도군은 고수온 피해 조사와 함께 또 다른 폐사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고수온 시기에 강진 사투리 저수지 민물 방류와 겹쳐서 광어 양식장은 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수온 특약을 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한 대씩 제공합니다. 시 교육청은 어제 화정중학교에서 전달식을 갖고 예산 659억 원을 들여 중학생 1명당 126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고등학생 1명당 27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스마트 기기는 대여 형식으로 분실 시엔 학생이 모두 책임져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반납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전국 최초 e스포츠 종목 학교 운동부가 창단했습니다. 광주공고와 광주자연과학고는 지난해부터 조선대 아시아 e스포츠 센터 지원을 받아 e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해왔고 우수 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위해 지난달 광주시 교육청에 정식 운동부 승격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창단식을 갖고 앞으로 이들 운동부에 e스포츠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민가에 나타나 염소 농장을 습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룻밤에 4번이나 농장을 습격해 염소들을 사냥했는데 민가까지 나타난 반달가슴곰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검은색 곰 한 마리가 염소 농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놀란 염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검은색 곰은 새끼 염소를 물고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집니다. 지난 20일 새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염소 농장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4차례나 염소 농장을 습격해 염소 4마리를 사냥해 달아났습니다. 곰의 가슴에서는 반달가슴곰의 상징인 V자 모양이 관찰됐습니다. 개체수 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인 겁니다. 농장에서 사라졌던 염소의 사체는 인근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곰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가축을 사냥을 하는, 그리고 이러한 인명적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습격한 염소 농장과 민가 간의 거리는
100m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예전에도 곰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이고 머릿속에는 이미 그게 언젠가는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이 미리 들지 않습니까?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환경부는 추가 습격을 막기 위해 염소농장 주변에 전기 울타리인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한봉이라든지 양봉, 단독 가옥 등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2개소 설치했고 지난 2004년 시작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으로 지리산에서는 85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추적이 가능한 건 3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복원 사업 진행 이후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보상 건수는 지금까지 56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벽 배송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았죠.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전통시장이 판로를 넓히기 위해 대형 물류업체들이 경쟁하는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활로를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전통시장의 새벽 배송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녘. 환하게 불을 밝힌 전통시장은 분주해 보입니다. 시장 상인이 전날 주문받은 물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식재료와 반찬부터 샐러드처럼 주변 소상공인들이 만든 물품까지 160여 가지 품목 중에도 시장 상인들이 직접 개발한 가정 간편식이 가장 인기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고 양도 좀 푸짐하고. 배송 차량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 택배 상자 16개를 싣고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아침 7시까지 대전 시내 어디든지 집 앞까지 배달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입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3곳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새벽 배송을 시작했지만 전통시장 스스로 새벽 배송에 나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신선도가 물류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틀리더라는 거. 그래서 자주 이용을 해야겠다는. 이 전통시장은 3년 전 전국 배송과 흥정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벽 배송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결국 전통시장이 되살아나려면 시장에 사람이 모여야 한다며 새벽 배송도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배송을 함으로써 우리 시장을 더 홍보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좋은 물건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면 다시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까. 해당 시장은 새벽 배송이 활성화하면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해 품목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생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전라남도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10월 10일까지 추석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기획전에서는 470여 개 전남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은 기본 10% 할인에 더해 다양한 이벤트로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남도장터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 33개 채널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시작됩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도시공사 9명, 도시철도공사 21명 등 총 54명으로 관련 내용은 오늘부터 광주시와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10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에는 5개 기관 26명 선발해 1,572명이 지원해 6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새벽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현재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암도 아침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한낮 기온도 32도 안팎으로 낮 동안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흐린 날씨가 많겠고 또 비 소식도 들어있지만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